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형적인 성인 ADHD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업이나 상황 등을 약간 사례와 다르게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매우 애틋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시에 붙는 대로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남성이 한 2년에 걸쳐서 독서실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독서실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의 성실함을 믿는데 혹시 자기가 모르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 결혼이 해도 좋은 결혼인지 궁금해하면서 진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과거 어릴 때부터 산만한 특징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에서 말이죠. 근데 산만하다고 해서 행동이 부산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책을 펴고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계속 같은 페이지를 본다든가 또 보고 있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공부랑 상관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유형의 ADHD였습니다. 기질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치료보다는 그 주의 집중력을 개선하는 약물을 사용하였고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였고 또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환자는 지금도 ADHD 약물은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젊을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촉망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그 당시에 학과장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자기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과장이 되니까 이제 학과에 관련된 회의도 많아지고 또 대외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거죠. 학과장이 된 후에는 계속 늦게까지 그 학교에서 준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제대로 되질 않아서 혹시 내가 조기 치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회의가 많아지면서 힘든 것 중에는 차분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자주 들락거리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손발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원래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자기 연구하고 할 때도 빨리 마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했었는데 학과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운동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 대학 본부나 또 큰 회의에 가서는 자기가 남의 말을 자꾸 잘라먹는다는 주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면담도 하고 또 치매 관련 검사도 물론 했는데 치매와는 전혀 무관했고요. 이분은 지능이 아주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학과장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다만 전에도 자기 연구는 잘 했지만 일상에서 물건이나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또 논문 마감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였는데 학과장이 되고 나니까 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조직화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ADHD 진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약물 치료도 했고 또 이런 성인 ADHD의 생활 개선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차츰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대학의 학과장 업무 보조를 위해서 조교를 신청을 했고 또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스케줄을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부학과장제를 신설해서 또 업무 일부를 좀 분담하고 하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과장을 하시는 동안은 열심히 이제 약물 치료도 했고 그리고 성인 ADHD 행동 개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또 그런 그 일정을 챙기는 일들 또 자기 시간 관리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외래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61세 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저희한테 오기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이제 미혼인 따님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거는 따님이 우리 엄마가 이게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성격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검사를 원해서 방문하셨는데 원래 어머니가 다혈질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또 집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매일 나가서 또 사드리고 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쇼핑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살림에 필요한 뭐뭐뭐를 사오도록 부탁을 하는데 막상 사와야 되는 거는 잊어먹고 쓸데없는 걸 자꾸 사가지고 오니까 딸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이제 벌 화를 내고 싸움이 되고요. 따님이 어릴 때도 엄마가 자식들한테 잔정을 주지 않고 챙겨주는 게 없어서 섭섭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똑같거나 심지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따님하고 또 두 분 사이에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분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주민들 그리고 뭐 경비 아저씨들하고도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딸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어떤 특징이 모두 드러나는 복합형 ADHD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약물 치료에 매우 반응이 좋았고요.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걸 좀 인식하게 되셨고 또 물건이나 또 음식 재료 사드리는 것도 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체크해 가면서 구입하게 되면서 뭐 딸하고 사이도 훨씬 좀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평생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구름이 꽉 껴 있는 것처럼 뿌옇게 살았는데 약물 치료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분들은 다 내가 ADHD다라고 오신 건 아닌데 그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아주 전형적인 약간씩의 유형은 다르지만 그런 ADHD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ADHD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례에서 나왔듯이 어떤 주의력 문제, 또 과다 행동 문제, 충동성 문제라는 세 가지 큰 영역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고시 준비하던 그 젊은 분처럼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이 어렵고 그 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과장님처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또 할머니 사례에서는 이 시장이나 마트나 뭐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물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산만해져서 내가 사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엉뚱하게 사게 되는 거죠. 또 과다 행동이라는 것은 차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를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과장님 사례처럼 학과장 되기 전에는 편하게 사셨는데 이제 학과장이 되니까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그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충동성이라는 것은 할머니처럼 불필요한 쇼핑을 반복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학과장님 사례처럼 차례를 기다리기가 힘들고 또 남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거나 먼저 대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떠 있는 간단한 성인 ADHD 선별 검사를 본인들이 하고 내가 ADHD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설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 아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성인 ADHD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든 Adult ADHD Self-Report Scale, 줄여서 ASRS라는 검사의 한국판인데요. 오늘은 좀 더 간단한 선별 검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ADHD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검사는 그 네덜란드의 성인 ADHD 센터에서 개발한 검사고 네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항은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입니다. 누구나 당황되거나 초조하면 안절부절하는 게 당연한데 이 문장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게 있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종교 활동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극장이나 술자리에서도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주 차분히 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탁자 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꼬고 있다든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꼼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이 꼼지락이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걸기도 하고 또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꼼지락은 어린 아이들의 ADHD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데 이게 어른이 되면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안절부절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게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초조하고 조바심 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항은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입니다. 아이들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때 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어른이 되면 그런 몸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말로 화근이 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말이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가감없이 내뱉어서 오해를 사거나 또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왕따나 은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왜 따돌림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할머니도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분은 머릿속에 항상 뿌옇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환자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개가 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행동이 앞서는 이유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 꽉 차 있고 생각이 넘치다 보니까 또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는 평생 머릿속이 간질간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입니다. ADHD 환자나 가족들이 종종 혼동하는 게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 좋아하는 뭐 롤게임을 한다든가 게임 유튜브를 본다든가 할 때는 몇 시간씩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잘 하는데 이게 무슨 집중력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는데 집중력 장애라는 게 집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필요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롤게임을 몇 시간씩 몰입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일까지 회사에서 기획안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는 미루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문제가 되죠. 아까 그 고시 준비하던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렇게 집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결과는 대개 미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누구나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최대한 마감 날짜 직전까지 미루다 벼락치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찌 보면 이렇게 미루는 이유 중에는 평소에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마감 하루, 이틀 전에는 뭔가 집중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같은 게 확 쏟아져 나와서 과제를 완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룰을 알아 놀다가 마감 전에 밤새고 후다닥 하다 보면 또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미가 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계속 항상 반복된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 검사로 ADHD를 확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선별 검사에서 ADHD를 의심이 든다면 또 병원을 방문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우선 성인인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생기는 병이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의 역사를 자세히 청취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집중력이나 자기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또 고혈압 문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력 검사, 성격 검사, 지능 검사 등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정신 건강을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깊게 탐색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ADHD는 어릴 때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처음 병원을 방문한 경우라면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ADHD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ADHD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성인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 ADHD는 깊이 숨어 있고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외에도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게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는 매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ADHD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계속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DHD를 겁내고 숨기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